미래창조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시안의 양성을 읽다,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양성이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렇습니다. 남성과 여성입니다. 우리는 양성평등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서로의 성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다면 양성평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각자 이해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그 아는 만큼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알고 있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또 어떤 오해가 불러올 수도 있고,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아시안의 양성을 읽다에서는 그러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부터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시죠. 그래서 오늘의 목차는 이렇습니다. 인류의 이동과 성, 그간 대면을 하지 못하니까 문자를 통하거나 전화통화를 통해서 인류의 이동과 관련된 것을 조금 더 듣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해서 인류의 이동과 성이라는 것을 하나의 주제로 잡아봤고요. 그 다음엔 아시아의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국가별로 비교를 하면서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서는 그럼 아시아의 남자들은 어떤가? 여자와 남자를 비교하면서 양성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러니 우리는 양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자라는 것으로 다루었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인류의 이동과 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선 여러분들 성 하면은 무엇이 생각이 나시나요? 사실은 우리가 성이라는 말이 그 전미사로 끝에 붙으면 앞에 있는 낱말의 의미를 한정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을 우리 뭐라고 하죠? 개성,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한 국가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고유의 성질을 또 뭐라고 할까요? 국민성,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서는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사람으로서의 본성은 어떤가라는 이해로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잘 배워왔던 것처럼 사람의 본래 성품은 선하다라는 입장이 있고, 아니다, 사람의 성품 본래 악한 것이다 라는 입장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아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선하거나 악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성장의 과정과 여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라는 백지설의 입장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성선설, 송악설, 백지설을 얘기할 텐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왜 성선설이라고 얘기하는가에 대한 것을 맹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남성과 여성 할 때의 성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로서의 기질, 여자로서의 기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자의 기질과 여자의 기질이라는 것을 여자는 여자의 기질만 갖고 있고 남자는 남자의 기질만 갖고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어떤가요? 남자와 여자의 기질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많은가 적은가 라는 정도의 차이만 있겠죠. 그러니까 남자 가운데도 여성성이 조금 더 강한 남자도 있을 것이고 여성 가운데 남성성이 더 강한 여성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강의를 위해서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요. 뭐라고 했느냐면 성선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산 이렇게 했습니다. 우산이 뭘까요? 뭐 엄브레러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비 올 때 쓰는 거. 뭘까요? 소우자 매산, 소가 살고 있는 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가 살다 보니까 어떨까요? 주변에 있는 풀이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뜯어먹었겠죠. 뜯어먹으니까 민둥산이 되어 있어요. 그 민둥산의 모습을 보면서 맹자가 인간의 성품이 왜 선하다라고 얘기했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맹자의 우산시장이라는 곳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보시죠. 맹자는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이게 본래 이렇게 민둥산이 아니었다. 그럼 어떤 산이었냐? 바로 이런 산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뭐 이렇게 그렸습니다. 보시죠. 이게 아까 봤던 그 민둥산의 산입니다. 나무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숲이 우거졌을 거예요. 풀도 나 있고 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나비도 날아다니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어떤가요? 새들도 날아다니고 있어요. 상당히 아름답죠? 그리고 어떤가요? 얘는 뭘까요? 마음이 착한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겠죠. 사슴입니다. 그렇죠? 사슴도 있고 이거는 퀘스천 마크로 놓을게요. 어떤 동물인지. 여하튼 이러한 산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새로운 주거지를 위해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앞에 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집을 짓는 거겠죠. 집을 지으려다 보니까 이 나무들을 전부 베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새들은 둥지를 틀 데가 없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은 피고 나비는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소를 키우니까 어떨까요? 풀들을 다 먹어버리겠죠. 그러니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어떻게 됐다고요? 이렇게 민둥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맹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본래의 바탕은 이렇게 아름다운 거였다. 선한 것이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서 성장하면서 나쁜 것도 배우게 되고 그 나쁜 것을 반성하면 될 텐데 사람들을 더 많이 만나고 이러다 보니까 나쁜 짓을 하는 것이 더 늘어나고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의 모습처럼 사람이 약해지는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무엇에 또 비유를 했느냐 하면은 만약에 나무가 없어도 풀들은 자라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풀도 자라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풀이 자라는 시기가 밤에 이슬이 내리고 이러면 풀이 자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했다. 왜? 그만큼 소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도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새벽 시간에 스스로 침잠에 들어서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그 죄를 씻을 수도 있고 반성도 할 수 있어서 개선을 할 수 있는데 이게 가짓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씩 악한 것이 쌓여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이동을 하면서 많은 상황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상황을 만나면서 그 상황에 적응하려고 할 것이고요. 적응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런 모습에서 제가 이렇게 다시 사진을 올려볼게요. 이러한 사람들도 결국은 다 어떨까요? 이러한 이주를 거쳐서 모인 사람들. 그런데 다 여성의 사진만 올려놨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전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새로운 곳을 찾아서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이동했던 결과들입니다. 오늘날의 모습이겠죠. 마지막에 올렸던 사진은 태국 사람입니다. 태국이 무엇으로 유명할까요? 귀요 축제로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올라온 사진은 바로 성전환자입니다. 이거를 지난 시간까지는 그냥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출현해서 이렇게 이동을 계속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면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우리는 그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얘기하고 호모 엘렉투스, 네안데르탈인 그리고 크로만용인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출현한 시기가 다르죠. 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이렇게 직립보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호모 엘렉투스는 어떨까요? 엘렉투스라는 것이 도구를 사용한다라는 뜻인데 불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네안데르탈인 호모사피엔스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이런 창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 창에 있는 이 창날의 부분은 돌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발전을 해 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네안데르탈인이 살던 지역에서 호모 엘렉투스도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호모 엘렉투스는 전혀 다른 그 인류이냐라고 얘기하면 그렇지는 않겠죠. 이들이 만나고 교접하는 지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인류는 오늘날의 모습으로, 오늘날 능력을 가진 모습으로 이렇게 발전하게 됐겠죠. 우리는 호모 엘렉투스와 호모 사피엔스를 얘기할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호모 엘렉투스가 어느 날 다 사라져버리고 또 새롭게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한 것이 아니라 호모 엘렉투스와 사피엔스, 네안데르탈인 혹은 크로만용인이 교접하고 있었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에 앞서서 지금 그 뇌의 용적을 한번 보시죠. 직립보행을 했지만 뇌의 용적이 440cc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현생 인류는 어떨까요? 1450이니까 무려 적어도 3배 이상, 4배에 가까운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컴퓨터로 얘기하면 그렇죠. 컴퓨터의 용량과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되어 왔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호모 엘렉투스가 어떻게 살아갔는가라는 것을 이러한 그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호모 엘렉투스의 출현지도 아프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출현을 했다라는 것은 가장 앞선 그런 어떤 그 유골이 발굴된 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지역에서 호모 엘렉투스도 어떤가요?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시기로 얘기한다면 한반도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에도 호모 엘렉투스가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서 그 후발주자들하고도 또 이렇게 만났을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 얘기를 하면 호모사피엔스가
이렇게 들어와 있었던 호모 엘렉투스와 만날 수밖에 없었겠죠. 한번 보세요. 우선은 각 인류의 발전 단계별로 본다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출현한 것은 약 200만 년 전입니다. 우리는 최초의 인류라고 얘기하는데 최초의 인류라고 얘기하는 근거의 하나가 뭐냐면은 직립보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도구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립보행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유인원들과 구분하는 것이 바로 직립보행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직립보행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 두 손이 자유로워졌겠죠. 두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이걸 통해서 뭐를 짚거나 던지거나 아니면 부러뜨리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체적인 것도 모습도 변화가 됐겠죠. 그 다음으로 보면 호모 엘렉투스입니다. 200만 년 전인데 50만 년 전 그랬으니까 겹쳐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약 50만 년이라는 어떤 그런 기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알아봤던 것처럼 아시안의 디아스포라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디아스포라와 또는 아시안의 문화 다양성을 통해서 소개를 했던 것처럼 자바인, 인도네시아의 자바섬이죠. 자바인과 중국의 베이징인 뭐 이런 인류를 만났을 겁니다. 혹은 한반도에 들어온 호모 엘렉투스 가운데는 하이델베르크인 독일 쪽 사람을 만난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독일의 원주민의 유전자와 같은 유골이 한국에서도 발굴이 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이죠. 부산 지역의 구록도라는 데에서 발견된 유골은 오늘날과 매우 유사하긴 하지만 매장의 풍속은 무엇이 달랐느냐 하면은 그 유골의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호모 엘렉투스가 미리 한반도 아시아 전역에 들어와 있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고 얘기하는 인류는 네안데르탈인과 크로만용인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은 몇 년 전이었냐? 20만 년 전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네안데르탈인과 호모 엘렉투스도 또한 교접을 했던 시기가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러면서 뇌의 용량이 현재 인류와 비슷해졌다. 여기에서의 차이점 뭘까요? 시체를 매장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시체를 매장하지 않았습니다. 호모 사피엔스에 들어와서 시체를 매장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절대적 힘에 대한 기원, 종교의 형태들이 발생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야기를 점검하지 못하고 넘어갔는데 호모 엘렉투스는 왜 그러면 이렇게 먼 거리까지 이동을 할 수 있었느냐? 바로 불을 사용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호모 엘렉투스가 사용하는 불은 자연적으로 발화한 불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도구도 사용을 했는데 주먹도끼와 같은 것, 그러니까 돌을 깨서 소나귀에 줄 수 있는 정도의 도구를 사용했던 것이죠. 의사소통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감정이라든가 아주 간단한 수준의 그런 언어가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뭘 가지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발음을 하려면 아래턱과 위가 아래턱이 움직이면서 발음이 나는데 이런 어떤 하악의 구조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언어 사용이 가능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을 하는 거죠. 뭐 호모 엘렉투스가 어떤 말을 사용했는지 확인의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호모 사피엔스 크로만용인을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는 약 4만 년 전이죠. 4만 년 전. 그러니까 현생의 인류와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채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냥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물론 호모 엘렉투스가 사냥을 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사냥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이들은 호모 엘렉투스는 사냥감이 있으면 사냥감을 쫓아가는 정도의 일을 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호모 사피엔스들은 한쪽에서는 그 사냥감을 몰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매복을 하고 숨어 있다가 사냥을 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호모 사피엔스가 사용하는 그런 도구는 창과 같은 것인데 그냥 이런 돌도끼가 아니라 창과 같은 것이니까 앞에 무거운 걸 달아서 멀리 던질 수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사냥감과의 거리가 조금 멀어도 사냥에 성공할 확률이 높았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모사피엔스도 불을 사용하죠. 불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이제 호모사피엔스는 불을 만들어낼 줄 알았던 거죠. 이런 차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크로만용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알타미라 동물의 벽화라든가 벽화를 통해서 그들이 기원하고 있는 것들을 그려내기 시작하죠.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어디에 있을까요? 울산의 그 반구대 암각화에 보면 거기엔 고래의 모양도 있고 다양한 물고기들의 모양이 있죠. 이거는 이렇게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물을 그리면 동물이 잡힐 것이다 라는 기원의 표상이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아니면 이들이 사냥을 해서 먹었던 것을 그림으로 남겼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인류가 그림을 그려 넣음으로써 우리의 그 사냥감들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사냥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인류가 어떻게 이동을 해 들어왔는가. 이 이동을 통해서 각각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면 우리의 몸속에는 어쩌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부터 시작되었던 그런 현생 인류들의 그 유전자들이 이렇게 축적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자바인이나 베이징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다라고 얘기를 했나요? 그들은 호모 엘렉투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한반도에 미리 들어와 있던 호모 엘렉투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뒤에 후발주자로 온 그러니까 한반도에 도착을 한 것은 약 2500년 전 이럴 수도 있겠고 1만 년 전 혹은 2만 년 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들어온 그러한 그 인류들이 서로 교접하는 과정에 오늘날과 같은 한국인은 한국인의 모습으로서 베트남인은 베트남인의 모습으로서 인도인은 인도인의 모습으로서 이렇게 형성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인류는 이렇게 이동을 통해서 한반도까지 들어왔지만 그럼 다른 인류들은 한반도까지 더 멀리 오지 않은 그 인류들은 각각의 아시아 전 지역에서 각각의 나라에서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또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나씩 또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창조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